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촌 서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부연어 부위기린. 자, 다시 보면은 유부연어 부위기린. 성실한 믿음이 있으리라. 손을 잡아 당기는 것과 같이하여 부위기린 부로서 이웃함이라. 유부연어 부독부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당긴다 함은 부독부야 홀로 부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어는 중정이죠. 근데 이제 이 구이하는 적응이죠. 즉 보면은 구호는 중정으로서 그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얽히며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위기리는 이웃과 더불어 부유해지는, 즉 혼자서 잘 사지 않는 부독부가 아닌 연대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연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연과 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관련 고사로서 그 황태현 교수님 설명하시기를 문왕과 무왕 개혁 세력은 많은 재후와 재물을 나누면서 동고동락 연대를 한 그런 의미로, 이러한 덕행으로 인하여 온 나라의 재후가 모든 개혁 세력이 연대하였던 그 재후들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설명하시길 이 부분을 연은 팔뚝이 꺾여져 굽은 모양이다. 팔뚝이 꺾여 다른 팔 꺾여도, 하나의 팔이 꺾여도 다른 팔뚝이 서로 도와주는 것처럼 연으로 해석을 하여서 믿고 의지하는 바가 된다. 유부연어는 믿음을 두되 마치 팔뚝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팔로 의지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믿음과 연과 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구는 이제 보면은 한자가 꽤 많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우기처 상덕제,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여 월기망 군자정흉. 벌써 비가 내리고 이미 그침은 덕을 충상하여 가득한 것이니 지엄이가 아무리 고자도 위태롭다. 월기망 보름달이 다 되었으니 군자정흉 군자가 그대로 나아가면 흉하다. 상활 기우기처 덕적제야 군자정흉 유서의야. 벌써 비가 내리고 이미 그쳤다는 것은 덕이 가득 쌓여서 가득 찬 것이요 군자가 나아가면 흉하다는 것은 의심하는 바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구는 이렇게 부당이죠. 그 다음에 적응이죠. 응하는 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풍천소축 계의 제일 끝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황태현 교수님이 이 괴를 설명하시기를 문왕이 덕을 가득 쌓고 널리 선을 베풀었으나 상황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천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덕을 많이 놓고 쌓고 때도 무르익었으나 아직 천시에 이르지 않았다. 천명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천명을 받지 못해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자가 받으면 불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왜냐하면 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기부인도 마찬가지 덕을 가득 쌓았지만은 고집을 피우면 위태롭다고 황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교수님 책을 찾아가지고 보는 게 더 이해가 낮고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효를 설명하기를 소축계의 끝이니까 이제 기우기 처는 이제 비가 오는 게 멈췄다는 상황이죠. 즉 이전에 빽빽하게 구름이 끼었으나 즉 비가 오지 않던 것이 상구효에 이래서 비가 내리긴 내리는 상이 오긴 왔으나 즉
음양이 서로 합하여 양에서 멈추어 비가 되어 내리고 멈추기도 하는데 소축이죠. 적다는 이 말이죠. 즉 음양의 하합의 정도가 부족하고 비 내리는 시간이 적으니 그 축적한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만큼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이미 뜻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오버 액션 하지 마라. 즉 성취한 후에 욕망을 제한하고 그가 얻은 것을 그 한도 내에서 즐기는 게 이 계의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풍천 소축의 그 궤의 계산과 소축궤의 끝에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주면서 상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부연어 부위기린 상활 유부연어 부독부야. 믿음을 지니되 마치 한쪽 팔뚝이 꺾여 부러졌을 때 다른 쪽 팔뚝으로 서로 의지하듯이 하니 그 이웃을 도와서 부유하게 함이로다. 상활 유부연어는 혼자서 부를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부연어는 믿음에 관한 문제죠. 그 한쪽 팔이 부러졌더라도 다른 쪽 팔로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 물상을 도출해 보면은 풍천소축의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변하면은 구오가 변하면은 상계가 산이 되니까 산천대축이 되죠. 이 산천대축은 풍택중부라는 모계로부터 왔죠. 풍택중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물상적으로 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연어의 이미지를 어떻게 도출했냐면은 여기에 본계가 있습니다. 풍천서축. 본계가 구오가 변하니까 산천대축이 되죠. 산천대축은 이제 풍택중부라는 지게의 모계로부터. 그래서 지게의 모계는 이렇게 간의 팔뚝이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 추위를 이렇게 하고 강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팔뚝이 어찌 보면 꺾였는데 그 꺾이더라 하더라도 남은 여전히 팔뚝 하나가 있으니까 의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연의 의미를 팔뚝이 꺾여서 구분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팔뚝이 한쪽이 꺾여도 다른 팔뚝이 서로 도와주니 이를 믿고 의지하는 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풍택중부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강이 5로 3으로 가더라도 다른 팔뚝 이 팔뚝이 여전히 성한 채로 간의 팔뚝이 성한 채로 남아있으니 손처럼 의지하게 되니 유부연어 믿음을 두되 마치 팔뚝이 꺾여 부러졌을 때도 서로 의지하듯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위기린 부독부 혼자서 부하게 되지 않는다의 문제는 이렇게 풍천소축의 계가 있으면은 이거를 3, 4, 5를 상계라고 2, 3, 4를 하계라 해가지고 하면은 화택규라는 상호계가 도출됩니다. 이 상호계에 6, 5가 효변을 하면은 이제 천택리가 되죠. 이 천택리는 택천캐라는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택천캐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즉 6이 3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3이 6으로 가는 거죠. 추이를 하게 되면 최초의 택천계에서 하계건은 강건함으로 부유함을 상징하죠. 근데 위에는 이제 회절이 있는 상이니까 이 그려지니까 부유하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서 북쪽을 부하게 만드는 거죠. 즉 이웃을 부하게 하니까 내 혼자서 그 부를 독차지 않는다. 내 혼자 부유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택천계에서 3이 6으로 가면은 북쪽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북쪽이 건이 되는 거죠. 즉 부유기린 그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것 부독부 그 부유함을 이웃 나라에 옮겨주니 혼자서 부유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입니다. 이걸 다시 그 전체로 부연 설명하시기를 유부연어 부위기린 이야기하신 거를 보면은 이게 천풍구 본계가 시절에 천풍구 상계가 건의 부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부가 가득한 것을 이렇게 하나 아래로 낮춰주니까 북쪽에 있는 부를 남쪽으로 이렇게 부를 이전하는 거죠. 똑같이 이거 풍천소축의 상호계를 보면은 이게 화택규가 되죠. 화택규가 이렇게 6, 5가 변하면은 6, 5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천택리가죠. 천택리가 되는데 이 기본의 상은 택천케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는데 택천케 학계가 이렇게 건의 부가 강건한 부가 있는 거죠. 건에 이렇게 부가 강건하니까 추위를 하니까 남쪽에 있는 부함을 북쪽으로 이렇게 건으로 이전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성을 도출해낸 거죠. 불리한 시절도 있기 마련이고 좋은 시절도 있기 마련인데 불리한 시절이 오는 때에는 있는 곳에서 넉넉한 자가 마땅히 불리한 자,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주니 서로 도와서 구일하고 하니까 함께 험한 처지에서 닥치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니까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험난이 나와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상징성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어에 대한 설명이고 상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기처 상덕제 부정력 월기망 군자정흉 상활 기후기처 덕적제야 군자정흉 유속의야. 자, 그러면은 이미 비가 내리니 이미 집에 머무르고 있다. 덕망이 있는 자를 숭상하니 그가 수레를 탈 때 그 부인을 같이 태우게 될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에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달이 기망이 이르렀으니 만일 군자가 월기망의 날에 정벌을 났으면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니 흉할 것이다. 상활 기후기처라고 한 것은 덕이 쌓여서 부인의 수레에 태운 것을 말하며 군자 정흉이라고 한 것은 흉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후기처 이미 비가 와서 이제 그 집에 들어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풍천소축의 본계가 이렇게 상구가 효변하면은 수천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감의 집과 물이 나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죠. 즉 풍천소축계에서는 짙은 구름이 있으나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그 수천수에서 상계 감이 나오니까 이 감에서 이미 비가 오고 이미 집에 있는 그런 물상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덕제부의 상은 보면은 풍천소축 본계가 상구가 효변하면은 이렇게 지게가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는 이렇게 내천대장의 지게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내천대장의 6사가 이렇게 6호가 이렇게 4로 가고 4가 이렇게 5로 가는 상대적 5로 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즉 내천대장에서는 추위를 하면은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는 상이 나오니까 각자 제자리를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상계가 이렇게 감의 중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감의 중남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해당하는 중녀가 있겠죠. 그래서 중녀의 부인, 중남의 부인을 중녀라고 얘기하는데 학계가 이렇게 건의 수레가 있으니까 이제 중녀가 이 건의 수레를 타는 거죠. 왜 이렇게 건의 수레를 타느냐? 예전에는 남편의 지위만큼 부녀도 그 벼슬을 그 지위에 상하는 지위를 누렸으니까 지하 위의 벼슬에 따라서 부인을 태우는 관행이 있다. 이 부분을 상덕제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녀라고 부분은 이렇게 풍천소축 본계가 있으면은 상구가 변하면은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는 이렇게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는 풍택중부라는 지계 모계로 파는데 이미 풍택중부 하계가 이렇게 음이 이렇게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렇다 한다 한들 이게 육으로 간다 한들 이렇게 상육이 제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제자리가 아닌 상황이 강을 타고 있어도 여전히 그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월기망은 이렇게 사의 상황에서 정벌을 나가는데 왜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강이 있는데 이 추위를 하게 되면 여기 음이 생기면서 강이 꺾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군자 4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이제 군자 나간 중에 하나가 음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까 군자 정흉의 이미지가 나온다 봅니다. 그리고 상계가 태인데 태는 감이 이그러진 상황이죠. 근데 원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월기망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보면은 사가 상으로 가면 정벌 나아가면 상황
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죽었다고 봐야 되느냐, 왜 그렇게 보느냐. 4개의 강이 이미 이렇게 5개의 강이 있는데 이게 음으로 사가 이렇게 양인 것이 음으로 변하니까 3개가 꺾였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5개의 양 모두 정벌에 나선 상황으로 군자로 보았으니 그 중 하나라도 변해서 강이 음으로 변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것이 표출해서 이제 죽은 상이 나오니까 결국 군자가, 장수가 이 상을 받았을 경우에 출정을 하면은 정벌하러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출정을 하면 안 된다는 물상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호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찬찬히 계속 바라보시면은 이제 구호에서는 연어와 부의기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사는 이제 팔뚝이 하나 부러진 상황으로 설명하시고, 상구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풍천소축의 제일 궤 끝에 있는 점에서 기우기처와 상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군자 정흉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검토는 개별효를 받아서 한 번 더 필터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10번째 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